제주 4.3 진상규명 도민연대 사무총장님, 이 제주 4.3 사건이 국민들의 뇌 속에 적어도 대한민국이 있는 한은 제대로 알려져야 된다 생각됩니다. 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당시에 있었던 끔찍한 사건을 하나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 4.3 진실규명도민연대 사무총장 이승학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해방군 사령관 이덕구 대한민국 상대로 선전포고입니다. 뒤에 흑백 배경 사진은 1949년 6월 7일 작은 가오리 오름 정글에서 사살한 남로당 인민해방군 2대 사령관 이덕구를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6월 8일 이덕구의 목을 베지 않고 제주 관덕정 광장 앞 제주경찰서 정문 입구 서쪽에 돌하르방 옆에 십자형 틀에 묶인 반란군 사령관 이덕구 시신을 걸쳐 세워 남로당 반란군의 말로를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습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유격대는 남로당 중앙단과 전남도당이 지령을 받고 제주도 내 12개 경찰지서를 일제히 습격하여 당일 경찰관 10명을 포함하여 27명이 피살되었고 남로당 빨치산은 단 4명만 사살되었습니다. 4월 3일부터 5월 3일까지 한 달 동안 사망 60명, 부상 91명, 납치 21명, 방화 45건이 발생했으며 7월 24일까지 113일간 인명피해를 보면 경찰관과 양민 307명이 사망한 데 비어 남로당 빨치산 사망은 16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초반 전세는 남로당이 선제적 공세로 경찰서와 지서 소재지를 제외하고 특히 밤에는 남로당 인민유격대가 도내 전역을 완전히 장악하였습니다. 제주도 상황이 심각하여 경찰력만으로 수사하기에는 역부족임을 깨달은 미군정 당국은 군대 투입을 결정하고 부산이 제5연대 2대대를 제주에 증파하였습니다. 여기서 강경 진압 작전을 전개하기 이전에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김일령 제 연대장으로 하여금 남로당 군사총책 김달삼에게 귀순공고회담을 지시했습니다. 좌파에서 주장하는 소위 4.28 평화회담입니다. 이 회담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김달삼은 귀순날 의사 추조도 없는 남로당 박헌영을 추종하는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유격대 군책 사령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1948년 6월 18일 김익렬 후임으로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이 부인 43일 만에 남로당 뿌락치 군인들의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8월 2일 김달삼이 해주대회 참석자 월박하자 이덕구가 2대 인민해방군 사령관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자 남로당이 느끼는 압박감은 위중하였지만 북한으로부터 내려오는 김일성 정권 수립 소식이나 각종 지령 등은 4.3 주동자들에게 희망과 힘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19 여순 반란 사건이 발생한 것은 권토 중래할 수 있는 절로의 반격 기회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1948년 10월 24일 남로당 제주도당 구국투쟁위원회는 제주 월평리에서 주동자 14명이 모여 남로당 민해청 여성동맹 농민위원회 탈량병 등을 혼상하여 소련식 혁명투쟁위원회로 개편 체제를 정비하고 당일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러시아 10월 혁명 기념일을 계기로 총반격을 기획한 것입니다. 이덕구의 선전포고문과 군경에게 보낸 호소문은 당시 제주신보 편집군장 김모진 28세 등 3명이 3,000매를 인쇄 배포했습니다. 그 내용은 선전포고문,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경찰관들이여, 미제국주의와 이승만이 개들이여, 너희들은 무고한 도민 남녀노유를 가리지 않고 학살하고 있다. 천인도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을 일편히 주저함도 없이 범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너희들이 극악 비도한 악사를 동족으로서 부끄러지만 참고 견디어왔지만 은행자중도 이제는 한도에 달하였다. 인민이 원한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너희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가까운 시일에 권토중례하기로 결정하였다. 인민군 사령관 이덕구. 국방군과 경찰관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친애하는 장병 경찰관들이여, 총뿌리를 잘 살펴라. 그 총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총은 우리들이 피땀으로 이루어진 세금으로 산 총이다. 총뿌리란 당신들이 부모 형제 자매들 앞에 쏘지 말라. 귀한 총자 총탄알만 허비 말라. 당신의 부모 형제 당신들까지 지켜준다. 그 총은 총임자에게 돌려주자. 제주도 인민들은 당신들을 믿고 있다. 당신들이 피를 희생으로 바치지 말 것을 침략자 미제국주의를 이 강토로 쫓겨내기 위하여 매국노 이승만 악당을 반대하기 위하여 당신들은 총뿌리를 놈들에게 돌리라. 당신들은 인민이 편으로 넘어가라. 내 나라, 내 집, 내 부모, 내 형제 지켜준 빨치산들과 함께 싸우라. 친애하는 당신들은 내내 조선인민이 영예로운 자리를 차지하라. 선전포고의 요건문을 보면은 이덕구의 선전포고문이 육하원칙에 비춰 요건불비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개의 지망단이 빨치산 책임자가 작성한 선전포고문으로서 목적, 대상, 시기, 주체가 있고 동시에 배포한 풍경에게 보낸 호소문을 보면 요건상 흠이 있다 하여 선전포고를 부인할 정도는 아닙니다. 우선 선전포고는 국가, 단체에게 전쟁을 종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인데 전쟁 목적, 인민들이 원함과 복수를 위해서 대상, 경찰, 미국, 대한민국 정부, 시기, 머지않아 장래, 경찰 뿌락지 사건에서 11월 1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주체, 인민군 사령관 이덕구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선전포고는 시대를 달리해서 우파 아닌 인사들 여러 명이 각자 쓴 책에서 분명하게 선전포고라 기록하고 여기에 저자들이 이문을 제기한 바 없는 것으로 봐 그들도 이덕구나 남로당 제주도당의 진위가 선전포고임을 확인했거나 자인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선전포고 이후의 상황은 정부 측 대응은 선전포고 직전인 1948년 10월 11일 제주도 경비사령부가 설치되었으므로 대대별로 작전 책임지역을 할당하는 등 진압작전에 치중하는 한편 남로당 세포 소탕 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남로당도 이덕구의 선전포고 이후 공격부대 규모 확대, 군경 뿌락지 총동원 군주둔 기지 공격 등을 투쟁 전술 전환과 강도를 강화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군 뿌락지 사건, 경찰 뿌락지 사건, 일명 제주도 적화 음모 사건, 투쟁 전술 전환을 보면 이때까지 남로당은 소수 인원으로 습격 살인 방화 약탈하고 선전 도주하던 소단이 전술을 구사하였으나 선전포고 이후 또는 공격부대가 중대 단위 등 대단히 전술로 전라하여 막대한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로 장전리 전투, 한림리 전투, 남원리 위미리 전투, 녹화학 전투, 남로당원 문국주는 선전포고에 대해 그의 저서 조선사회주의 운동사 사전에서 이 사건으로 제주 시내의 남로당 조직 경찰 뿌락지는 괴멸적 타격을 받게 되었다. 또한 국방경비대의 남로당 조직 군뿌락지 붕괴된 이후 인민 유력되는 정보의 입수가 불가능해지고 유격대의 전술을 전차로 알게 된 경비대는 포로를 선두로 해서 수색 토벌을 계속 반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유격대의 보급소, 무기 수리소, 아직도 식량 창고 등의 근거지가 적에 의해서 격파되고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특히 소련이 10월 혁명 기념일을 계기로 공세를 준비하고 있던 중 유격대의 주력부대가 당하여 대타격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 이덕구 등이 주력부대에 의한
제주 시내의 공격은 실현되지 못하게 이르렀다고 기록하였다. 이처럼 이덕구의 선전포고는 하마터면 제주도가 완전히 남로당 해방구가 될 뻔한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승학 총장님 감사합니다. 48년 10월이죠, 그 사건이? 네네. 8년 10월이죠. 네네. 지금 이 남한의 이 치안 상태가 최근에 청주 간첩단 사건이 지금 엄청난 파장을 지금 몰고 오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이 지금 당시에 그 남로당 빨치산 같은 세력이 바로 문재인이와 이 이인영이 통일부 장관이라는 저자와 또 이 박지원이, 그리고 이 남한에 돈을 끌고다가 북한에 지금 공공연히 주고 있는 이 임종석이 이런 자들이라고 보겠는데, 만약에 지금 미군이 조금이라도 미동하면은, 만약에 한국에서 뭐 어떻게 지위를 변경한다 이런 게 나오면 아마 이 1948년 10월 이도구가 난동하듯이 이 남한에 갑자기 이런 숨어있는 이 북한의 특수 이 침투 세력이 일어나지 않을까 소름이 끼치는 그러한 그 당시의 사건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주 4.3 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오늘에 전달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이승학 총장님 너무 수고했습니다.